네,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토픽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먼저 어떤 걸 공부할 거냐 그러면 한 5가지 정도 공부할 건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뭔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에 사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 측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GDP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물가가 있죠. 한 나라의 경제를 대표하는 물가인데 그게 GDP 디플레이트인데, 이 GDP 디플레이트와 CPI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버타임에 똑같은 이제 돈의 가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10년에 만 원이 있고 2020년에 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의 가치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할 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사용해서 그 서로 다른 가치를 이제 똑같은 만 원이지만 2010년에 만 원하고 2020년에 만 원하고는 그 가치가 다르겠죠. 왜 가치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제 조정해서 그 2010년과 2020년에 똑같은 돈 만 원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답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그 통계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소비자 물가 동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요약 통계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21년, 지금이 2021년 1월 달이니까 통계청에서 이제 매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 매월 아마 1일 아니면 2일 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 물가가 0.6%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미는 뭐냐 그러면 2021년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2020년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해 봤더니 2020년 1월 달에 비해서 2021년 1월 달, 즉 1년 뒤에 소비자 물가가 약 한 0.6% 상승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생활 물가 지수라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생활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 생활 물가 지수는 0.3% 정도 상승했다. 여러분들 이게 장바구니 물가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선 식품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신선 식품 지수 같은 경우는 약 9.2% 상승했다. 이게 이제 각자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신선식품 안에는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농축산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업제품의 물가는 0.6% 오히려 하락했고, 전기수도 가스 같은 경우도 물가가 한 5.6%, 5.5% 정도 하락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0.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이 가중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뭐 앞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내용을 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소비자 물가 동향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소비자의 생계비를 측정하는 겁니다. 생활비를 측정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소비자의 생활비를 측정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여러분들 생활비가 뭔지 알죠, 그지? 더 이상 더 말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측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디에 사용되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생활비 조정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되면 이제 매월 아니 매년 이제 여러분들 월급이 이제 조정이 되는데 그때 월급이 조정될 때
뭐 성과가 따라 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더군다나 또 중요하게 조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분만큼 월급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상승률이 1%다. 그러면 여러분 연봉도 당연히 1% 정도 올려주려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물가 상승률 어떻게 측정하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COLA라고 하는 콜라가 Cost of Living Adjustment라는 게 있습니다. 생계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 받을 때 여러분들 국민연금 뭐 여러분들은 아직 아니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시면 국민연금이 이제 매년 똑같이 내가 뭐그 액수가 정해져 있더라도 매년 이제 받는 액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물가 상승분을 이제 반영해서 뭐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이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생활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니까 그 액수만큼 연금에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도의 구매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하면 지금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 100만 원치의 구매력을 국민연금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이 지났어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100만 원 지금의 100만 원치 구매력을 이제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을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100만 원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그 액수는 뭐에서 결정이 되냐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그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조금 이따 좀더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냐? 이거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소비자의 생계비를 측정하는 거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데 이제 생계 비용을 이제 조정하는데 사용된다.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연금 계약이라든지 혹은 임금 계약이라든지 연금 계약 같은 연금 지급할 때 사용된다.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만들고 이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통계청, 미국의 노동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도시 살고 있는 전형적인 소비자의 생계비를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이제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냐 그러면 베스킷을 픽스합니다. 베스킷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계비를 만든다고 생각. 여러분들 생활비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그지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의 생활비, 1년 동안 생활비를 측정한다 그러면 먼저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쓰는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보니까 내 생활비 판단하려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기본적으로 버스 몇 번 타고 그 다음에 뭐 전주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빼고 택시 몇 번 타고 그 다음에 영화관에 몇 번 가고 김밥 몇 개 사 먹고 커피 아메리카노 뭐 스타벅스에서 몇 잔 사 먹고 어디 앞에 요 앞에 우리 저기 서목원 뒤에 저기 있는 커피 팩토리에서 커피 몇 잔 사 먹고 피자 몇 개 사 먹고 거기에 있는 뭐 무슨 피자 몇 개 사 먹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개수까지 다 정해놔야 되겠죠. 그게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스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통계청도 전형적인 도시 소비자의 그 상품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상품의 베스킷을 먼저 만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픽스드 베스킷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품 베스킷을 만들어 놓는 거죠. 리스트 오브 이제 소비자가 써야 되는 상품과 상품의 이제 개수를 이제 리스트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베스킷을 픽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 베스킷을 만드냐 그러면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이제 한국은 통계청, 미국은 노동통계청에서 소비자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도대체 이제 뭐지 한 달 동안 뭐를 사용하느냐, 뭐를 쓰고 얼마만큼 쓰는지에 대해서 쭉 물어봐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일종의 이제 뭐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형적인 소비자들이 한 달 동안, 1년 동안 쓰는 상품의 종류와 그 각각의 상품에 대한 어떤 개수를 적어 놓은 게 이제 베스킷입니다.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먼저. 자, 이제 베스킷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러면 각각의 그 아이템에 대해서 가격을 찾으러 다니면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이제 전라북도 통계청에 이제 통계청이 각 지부가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은 전라북도에서 가격 조사를 하고 뭐 저기 충청도는 충청도에서 가격 조사를 하고 서울은 서울에서 가격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이제 베스킷이 있을 거잖아요. 베스킷은 전라북도나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이나 거의 비슷한 걸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학교 앞에 저기 뭐 저거 여러분 구정문 앞에 가면 무슨 스타벅스 가게가 있으면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커피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얼마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여기 베스킷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매월 거기 가가지고 매월 며칠 날그 뭐지 그게 뭐지 전북대 앞에 구정문 앞에 있는 스타벅스 집에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보면 되겠죠. 그 커피 가격을 보고 그거를 이제 적어 놓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쪽에 그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이마트에서 파는 뭐 파스텔로 뭐 우유 1.5리터짜리 한 병에 얼마인지 그러면 그 가격도 이제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뭐 며칠 날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사는 거 그리고 몇 개 사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다 나오겠죠. 그죠? 각각의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들이 다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전북대 앞에 무슨 뭐 튀김집에서 파는 뭐 오징어 튀김 한 개에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떡볶이 한 접시에 얼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매월 똑같은 그 베스킷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베스킷에 맞는 가격들을 매달 이제 결정을 하겠죠. 매달 찾아다닙니다. 그걸 다 모아오면 베스킷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베스킷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몇 개 소비할지에 대한 베스킷이 있고 각각의 상품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가격이 있으니까 뭐 계산할 수 있습니까? 베스킷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생활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가격 곱하기 퀀티티 하면 액수가 나오니까 그거 쭉 다 더하면 그 전체가 이제 생활비가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그래서 베스킷의 생활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뭐냐면은 이 베이스 이어를 이제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15년이 베이스 이어다. 혹은 뭐 2015년 8월 달이 베이스 이어, 뭐 베이스 월이다. 그러면 베이스 이어가 결정이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합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월이 아니라 연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베이스 이어의 생활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이어가 만약에 2010년이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2010년에 생활비가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지금의 2011년에 생활비가 또 있겠지. 그러면 2011년의 생활비 나누기 2010년의 생활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2011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2010년 만약에 베이스가 2010년이면 2010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010년의 생활비는 똑같은 거니까, 그지? 2010년의 생활비 나누기 베이스 이어의 생활비는 1이겠죠. 왜냐하면 베이스 이어를 저희가 이제 2010년으로 만약에 가정을 했으면, 그지?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경우에 이제 100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 GDP 디플레이트 계산할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뭘 하냐 그러면 물가 이제 상승률을 계산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하면 물가 상승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GDP 디플레이트 가지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레이트 계산할 때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 올해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작년 거 빼고 다시 작년 거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 동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죠. 그래서 봤더니 2021년 1월달과 2020년 1월달 사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몇 퍼센트? 0.6%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소비자 물가가 0.6% 나온 곳에서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5단계가 있었던 거죠. 어떤 5단계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먼저 베스킷을 픽스했고,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물건들을 몇 개 사용할지에 대해서 베스킷을 픽스하고, 두 번째 이제 가격을 찾고, 세 번째 생활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된 생활비 나누기 기존 연도 생활비 곱하기 100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퍼센트 바뀌었는지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계산해도 됩니다. 요게 이제 다섯 단계였죠.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그젠플 가지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베스킷을 먼저 결정한다고 했지. 첫 번째 단계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하려면 베스킷은 이제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베스킷은 저희가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소비자들이 뭐를 소비하고 얼마만큼 소비하는지를 이제 구매하는지를 이제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만 피자하고 라떼를 이제 먹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피자는 한 4개 정도 먹고 한 달 동안 라떼는 한 10개 정도 먹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비현실적이지만 그냥 이건 예를 한번 든 거죠, 그지? 실제로는 이 종류가 무수히 많이 아주 많이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GDP 계산할 때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스킷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맨날 가게에 가서 매년도에 가격을 가서 뭐를 봅니까? 가격을 이제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2010년에 피자 가격을 봤더니 10달러, 2010년에 라떼 가격을 봤더니 2달러, 그리고 2011년에 갔더니만 피자 가격이 11달러, 그리고 라떼 가격은 2.5달러, 2012년에 갔더니 피자 가격은 12달러, 라떼 가격은 3달러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가격을 알아오는 거였지, 그지?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생활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어떻게 계산합니까? 2010년에 가격 곱하기 옆에 스킷에 있는 피자 몇 개 사 먹는다고 4개 사 먹기로 했으니까 10 곱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라떼 가격 2 곱하기 몇 개 먹는다고 라떼 10개 그러니까 10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0 하면 생활비는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10년에 생활비 계산이 됩니다. 다음 2011년에도 똑같이 먹는 건 똑같죠. 피자 4개 먹는데 이때 가격이 11이니까 이제 4 곱하기 11. 그다음에 이때 가격은 남때는 10개 먹는데 10개 곱하기 가격은 2.5니까 25 더하니까 6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이제 2012년도 똑같이 4개 먹는데 가격 12니까 12 곱하기 4하고 라떼도 똑같이 10개 먹는데 가격이 3이니까 3 곱하기 10 하니까 78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연도에 2010년, 11년, 12년도에 이제 생활비가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매년 여러분들이 먹는 피자의 개수하고 라떼의 개수는 항상 똑같죠. 먹는 양은 다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생활비는 다 다르죠. 왜 생활비가 다 다를까요? 먹는 양은 다 똑같이 먹는데 생활비가 다른 이유는 해마다 뭐가 바뀌기 때문에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은 똑같이 먹었지만 똑같은 종류의 피자와 똑같은 종류의 라떼를 똑같은 양만큼 먹었는데 비용은 더 드는 거죠. 왜? 그만큼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건 무슨 생활비가 올라간 거죠. 이게.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비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냐 했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시면 도시 살고 있는 전형적인 소비자의 뭐를 측정한다고? 생활비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생활비가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2010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베이스 이어를 201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2010년의 생활비 나누기 베이스 이어의 생활비. 그래서 베이스 이어가 얼마였습니까? 2010년이니까 똑같이 생활비가 똑같겠지. 그래서 60 나누기 6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2010년에 그러니까 베이스 이어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의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69고 베이스 이어의 생활비는 60이지. 그래서 69 나누기 60 곱하기 100 하면 115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11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2012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2년의 생활비 나누기 베이스 이어의 생활비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이제 2012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15, 130은 2010년, 11년, 12년의 각각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010년과 2011년의 물가 상승률은 115 빼기 10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하면 100%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15%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2010년과 11년 사이에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은 130 빼기 115 나누기 115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건 이제 13%. 그래서 2011년과 2012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 증가했고 2010년과 2011년의 소비자 물가는 약 한 15% 증가했구나. 이제 이 example에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물가 상승률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통계청에서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2021년에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2020년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그 2020년 1월 달과 2021년 1월 달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더니만 0.6%가 증가했다는 거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배운 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라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2011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를 계산해야 됩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려면 기준 연도의 생활비하고 2011년도의 생활비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기준 연도가 얼마입니까? 2010년도이죠. 2010년도의 생활비라는 거는 뭐 하면 됩니까? 요 가격 곱하기 비프를 10개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10개 사는 가격 10개 곱 비프에다가 비프 가격이 4고 그 다음에 치킨을 20마리 먹는데 그때 치킨 가격이 4니까 이렇게 하면 40, 80, 120이 뭡니까? 이게 기준연도 2010년 기준연도는 기준연도의 생활비고 그 다음에 2011년도의 생활비는 뭐냐 그러면 똑같이 내가 비프 10개 먹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5만큼 되었네. 그리고 치킨 똑같이 20마리 먹는데 가격은 2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의 생활비는 100곱 더하기 150이니까 150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2011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0 나누기 12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해보면 되겠죠. 150 나누기 120 곱하기 100 하면 125가 되겠네요. 이 125가 이제 뭐가 됩니까? 2011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려면 2011년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알고 있지만 2012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2012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려면 2012년에 생계비를 알아야 되고 생활비를 알아야 되고 베이스 이어의 생활비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먼저 2012년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똑같이 아까처럼 10개 먹는데 가격이 이제 9이고 비프의 가격이 치킨 20마리 먹는데 가격이 6이니까 120 더하기 90은 210이 되겠죠. 이게 이제 2012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2000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지 2012년도에 소비자 이게 생활비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려면 2012년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려면 2012년도의 생활비에서 이건 언제입니까? 기준 연도의 생활비 120원을 나누어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10 나누기 210 나누기 120 곱하기 100 하니까 175가 나오네요. 자,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175가 됩니다. 그러면 2012년과 2011년 사이의 물가 상승률은 2012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2011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 125를 빼주고 그거를 다시 2011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누어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에 이제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물가 상승률이겠지. 계산해 보시면 175 빼기 125 나누기 125 곱하기 100 하면 이게 40%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40%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가면 40%겠네요. 자, 보죠. 답이 맞는가 보죠.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1년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1년도에 먼저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게 150 우리가 계산한 150 그 다음에 2011년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0년도에 생활비 베이스 이어의 생활비가 얼마였습니까? 120이었지. 그러니까 150 나누기 120하면 125가 되죠. 이렇게 계산한 거 맞죠? 이게 125였지, 그지? 이거 맞네요. 두 번째 B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물가 상승률 계산하려면 먼저 2012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려면 먼저 2012년에 생활비를 계산해야지. 생활비 계산했더니만 210이었지. 이렇게 계산한 것처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0 나누기
이 기준연도의 뭐 생활비 120을 나누어 주면 이게 이제 꼭 그거 곱하기 100 해주면 175가 나오겠죠. 그러면 2012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2011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였습니까? 125를 빼주고 이걸 125로 나누어 주면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 이제 100이 빠져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 얼마가 됩니까? 40%. 거기 혜택 계산해도 40% 나왔죠, 그죠? 40%. 그러니까 또 답이 됐네, 그죠? 여기까지 이제 답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했냐 그러면 첫 번째 거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뭔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거 어디다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이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